이슈! 오늘도 핫한 모빌리티 이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첫 해에도 또 뜨거운 모빌리티 이슈가 전해지고 있는데요. 우리도 그런 거 해봐요. 새해 얼마 안 지났잖아요. 새해 신차 전망. 그거 재밌죠. 네. 사실 자동차를 좋아하시는 마니아분들이라면은 새해가 되면은 올해 어떤 차가 등장할까 조금 기대를 많이 하시곤 합니다. 특히 지금 파워트레인이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바뀌고 있는 시점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좀 더 궁금증이 많으실 텐데요. 제가 여기저기서 좀 정보를 많이 긁어와가지고 한번 좀 정리를 해서 한번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거는 진짜 예상 일정일 뿐이지 네. 제조사에서 약간 일정을 변동할 수 있다는 점도 조금 이제 참고하셔가지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올해 나오는 신차 중에 전기차가 더 많을지 아니면 내연기관차가 더 많을지 이거 한번 고민하시면서 이야기 들으는 것도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현대차부터 시작을 해야겠죠. 어떤 그렇죠. 신차들이 쏟아지나요? 네, 현대차 우선 작년에 정말 오랜만에 경차 시장을 화끈하게 달아올렸던 차가 있죠. 캐스퍼. 네, 캐스퍼. 캐스퍼의 2인승 이제 밴형 모델, 그러니까 뒤에 좌석기 없고 화물 형태로 되어 있는 그런 캐스퍼 밴 모델이 등장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사실 작년에 다마스가 단종이 되면서 맞아요. 이쪽 부분에 경쟁할 수 있는 차량이 없었어요. 레이 밴 그거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캐스퍼 밴을 내놓으면서 그 부분에 도전하겠다, 약간 이런 의지가 보이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작년에 나온 차예요. 아이오닉 5. 이 얘기는 꼭 네. 빠질 수가 없겠죠. 네, 그렇죠. 아이오닉 5 너무 잘 나가고 있잖아요. 네. 근데 연식 변경을 한다고 합니다. 벌써요? 네, 그러니까요. 근데 이 연식 변경 어떤 것이 가장 큰 포인트냐면요, 롱레인지 모델의 전기차 배터리 용량을 좀 더 늘린다고 합니다. 반가운 소식이네요. 네, 그렇죠. 아이오닉 5가 원래 기존에 72.6kWh 배터리를 썼었는데 그 다음에 나왔던 기아의 EV6랑 제네시스의 GV60이 다 77.4kWh 배터리를 달고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혼자 적은 배터리를 담고 있는 차였는데 그거에 맞춰서 올해 77.4kWh 배터리를 이제 착용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그렇게 되면은 현재 사양에서는 최대 1회 충전 시 최대 주행 가는 거리가 429km였는데 이게 한 480km 내외까지 는다고 합니다. 아니,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면 네. 아예 애초에 나왔을 때 조금 더 넉넉하게 나왔으면 좋잖아요. 간 본 건가요? 간을 봤다기보다는 사실 그 전에 현대차한테 약간 흑역사 같은 건데 코나 일렉트릭 화재, 좀 약간 불안정한 좀 그런 것들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현대차에서 일부러 조금 오버스펙으로 넣을 수 있었는데 작게 넣었다라고 많이들 안정성 때문에. 네, 그래서 그렇게 많이들 예상들 하고 계신데 이번에 기아의 EV6와 제네시스 GV60처럼 77.4kWh 배터리로 늘린다는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 놀라운 소식이 있는데 그 현대자동차의 고급 디비전은 제네시스잖아요. 네. 고성능 디비전 혹시 어떤 건지 아시나요? 공부하겠습니다. 네, 벨로스터 N, 아반떼 N. 내연기관을 사랑한 사람들, 내연기관 마지막 시대를 불살라버리겠다. 약간 그런 느낌으로 타고 있는 차가 바로 현대자동차의 N이 아닐까 싶은데요. 올해 아이오닉 5 N이 나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이오닉 5 자체는 약간 공간성을 중시하는 좀 컴포트한 차량의 컨셉의 전기차고 약간 스포츠한 성향들은 째다 기아 EV6한테 몰아준 것 아닌가 좀 그런 생각들을 했었는데 이게 독일에 가면은 뉘르부르크링이라고 트랙이 있어요. 트랙인데 이 트랙 길이만 20km가 넘어요. 네, 거기에서 테스트를 하는 장면이 찍히기도 했다고 합니다. 우리 PD님이 예전에 해줬던 썰이 있는데 직접 또 주행을 해보셨대요. 네네. 근데 180km로 갔는데 뒤에서 막 하면서 왜 이렇게 늦게 가냐고. 아이오닉이요? 아니요. 뉘르부르크링에서? 뉘르부르크링. 순간 오해를 했습니다. 공공도로에서 180km로 이런 말씀 하셔도 되는 건가? 약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쵸. 뉘르부르크링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쪽 영상도 좀 즐겨보고 하는데, 뒤에서 빠르게 차가 오면은 일단 우측 깜빡이 켜고 비켜줘야 됩니다. 예. 거기서 담금질을 하는 장면이 포착이 됐을 정도로, 이 차량 나온다라는 게 좀 약간 거의 확실해지는 모양새이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사실상 N의 첫 번째 전기차라는 좀 그런 모습이 보일 것 같습니다. 이게 향간에는 출력이 500마력대 후반에서 600마력까지 나올 수도 있다고 하고요. 그렇게 되면 제로 100, 시속 0에서 100km까지 가속이
3초 초반대 이뤄진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포르쉐인데요? 거의 그 정도 수준으로 네. 담금질을 해서 나온다고 하니 사실 이 부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서울 모빌리티 쇼에서 봤었던 프로페시 콘셉트 기억하시나요? 아우, 포르쉐랑 정말 닮아서 네. 깜짝 놀랐죠. 조선의 포르쉐라고 예, 예. 불렸던 그 프로페시 콘셉트.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이거 내년에 아이오닉 6로 나옵니다. 음. 네. 그 아이오닉 6가 2분기에 나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EGMP 플랫폼을 바탕으로 만든 현대자동차의 두 번째 전용 전기차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 나왔었던 제네시스 G80 일렉트리파이드에 이어서 세단형으로 나오는 두 번째 전기차입니다. 아이오닉 6가 프로페시 콘셉트를 이미 사람들한테 보여줬잖아요. 사람들을 완전 디자인 강렬하다, 포르쉐다 막 이러고 있었는데 왠지 무슨 얘기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콘셉트카랑 양산차랑 너무 다르다, 뭐 그 얘기 하시려나? 네. 곡선 까시는 게? 네, 이게 아니 이 지금 위장막 덮고 테스트 중인 차량들이 몇 번 사진이 찍혔거든요. 근데 포르쉐가 아니라 1세대 아반떼가 있다. 뭐라고요? 네, 95년식 아반떼가 왜 저기 뭐라고요? 있느냐. 약간 위장막을 벗고서도 그 강렬했던 이미지가 너무 순둥순둥해져 있는 게 보인다라고 사람들이 하도 얘기들을 많이 해가지고 현대차에서도 현재 지금 출시를 앞두고 되게 고민이 많은 상황이라고 그렇게 전해 들었습니다. 저도. 네. 펠리세이드의 페이스리프트 모델 나오는데요. 펠리세이드 정말 카테크를 창시한 모델입니다. 이거 처음 나왔을 때 전국에 있는 가장들이 이 차 내가 사겠다 하고 돈을 쥐어들고 현대차 매장에 갔었던, 그래갖고 실제로 그때 펠리세이드 사려면은 1년 넘게 기다려야 됐어요. 그래서 중고차 시장에서 신차보다 오히려 비싸게 나타나는, 그래서 카테크의 그러네요. 원조다라고 했었던 이 모델이 이게 벌써 4년 전 얘기더라고요. 시간 무엇? 그러니까요. 근데 이번에 펠리세이드의 페이스리프트 모델이 출시가 된다고 하고요. 그렇게 되면 또 아버지들의 사랑을 듬뿍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올 11월 코드명 GN7 7세대 그랜저가 이제 공개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아마도 내연기관의 마지막 그랜저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1세대 그랜저, 우리가 흔히 각 그랜저라고 많이 하는 1세대 그랜저의 디자인들을 상당히 많이 오마주를 했다고 해요. 네. 약간 추억에 젖어가지고 이렇게 한번 되짚어보자, 뭐 그런 느낌인가요? 그렇죠. 얼마 전에 1세대 그랜저를 바탕으로 만든 전기차 이런 것들 해가지고 고양 오토 스튜디오에 전시했을 때 사람들은 막 향수에 젖어서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7세대에 나오는 그랜저, 지금 현재 위장막만 봐도 상당히 각진 디자인에, 특히 C필러의 쿼터 글라스 이런 것들 봤을 때 1세대 그랜저를 많이 오마주했다, 이런 것들 보여진 느낌이라고 하고요. K8이 등장했을 때 사실 예상은 했어요. K8이 전장이 5m가 넘었거든요. 이게 준대형 차에서는 처음인 건데, 사실 K8의 전신이었던 K7 때부터 묘하게 그랜저와 K7은 크기를 가지고 약간 엎치락뒤치락 하던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랜저가 있었는데 K7 신형이 나오면은 그랜저보다 조금 크게 나오고, 그랜저가 부분 변경하면서 K7보다 조금 더 크게 만들면은 또 K7이 부분 변경할 때 조금 크게 만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5m를 넘어섰고요. 이번에 나오는 그랜저 GN7 K8보다 K8보다 더 클 거라는 전망이 있고요. 이게 정부가 올해 자율주행 레벨 3, 저희가 지난주에 전달해드렸었죠. 맞아요. 자율주행 레벨 3가 등장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모카에서도 뭐 말씀하시긴 했는데 이 그랜저의 자율주행 레벨 3 담길 수도 있겠다라는 전망, 저도 충분히 가능성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봅니다. 네. 자, 이번에는 현대차에 이어서 기아의 또 신차 출시 일정도 따져보겠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죠? 네, 기아는 사실 재작년이죠. 재작년 말에 사명을 바꿨어요. 기아 자동차에서 기아로. 예. 그러면서 작년에 뭐 스포티지, K8, EV6 같은 걸출한 막 신형 모델들을 내놨었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니로를 제외한 아예 신차는 없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대신에 부분 변경, 페이스리프트 모델이라든가 아니면은 파워트레인 변경, 이 정도가 좀 있을 것 같고요. 우선 처음으로 대기 중인 모델, 저희 작년 서울 모빌리티 쇼 가서 봤었던 니로. 네, 친구 썰 풀어주시면서. 네, 편집은 했지만은 니로 가장 기본형인 하이브리드 모델은 1월 중에 이제 판매가 시작이 된다고 하고요. 그 옆에 세워져 있었던 니로 EV 전기차는 3월쯤 나올 것으로 예정이 되고 있습니다. 스펙은 사실
이전 세대의 니로에 비해서 크게 변하진 않았어요. 예, 니로 EV 같은 경우에도 똑같은 배터리와 거의 같은 전기 모터가 들어가서 뭐 성능 자체는 크게 변할 것 같진 않은데 대신에 뭐 착한 가격, 멋진 디자인으로 승부를 볼 그런 예정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레이 아시죠? 기아 자동차 레이. 귀여운 그 네. 각 모양으로 된. 네, 그쵸. 경차, 기아의 경차. 이게 상당히 귀엽게 생겨서 모두가 잊고 있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이게 2011년에 출시한 차예요. 그 이렇게 페이스 체인지를 안 했나요? 페이스리프트를 중간에 한 번 하긴 했는데 그냥 살짝만 바꾸는 수준이었거든요. 별로 신경을 안 쓰는 차였나요? 왜냐면은 경차가 팔아봤자 사실 마진이 그렇게 많이 안 남잖아요. 네. 네, 그러다 보니 이거를 어떻게 할까 했는데 그래도 계속 구매하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계속 팔다 보니까 어느새 11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네, 이번 연도에 2차 페이스리프트를 진행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드디어? 네네. 아무래도 아예 새로운 모델을 내놓기에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뭐 마진이 안 네, 남으니까. 마진 문제도 있고 지금 내연기관에서 파워트레인이 다 바뀌고 있는 그런 때이기 때문에 좀 애매하다라고 생각한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 레이 페이스리프트는 가장 주목을 해야 될 게 뭐냐 하면은 레이가 전기 충전을 하는 모습이 사진이 찍혔어요. 레이가요? 네. 그러면 뭐 레이 전기차로 나오나요? 이게 2013년도에 레이가 전기차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어... 네, 모르셨죠? 네. 네. 이게 어떤 타이틀을 갖고 있냐면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일반인을 대상으로 판매된 전기차 타이틀을 갖고 있어요. 네. 근데 이때 레이 전기차는 사실 1회 충전 시 주행 가는 거리가 100km 정도였어요. 그래서 겨울에는 1회 충전으로 100km 못 간다. 네. 그 집 앞에 있는 마트 한번 갔다 오면은 끝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성능이 상당히 낮은 차였는데 이번에 이거를 다시 전기차로 만들면서 아무래도 좀 더 업그레이드 하지 않겠느냐 그런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엔요. 자, 국내 소형 SUV의 최강자죠. 한 번도 소형 SUV 시장에서 1위를 놓친 적이 없어요. 바로 기아의 셀토스입니다. 셀토스. 네, 기아의 셀토스 역시 페이스리프트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하고요. 이 차 베뉴와 마찬가지로 인도에서 상당히 많이 팔리는 모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일각에서는 하이브리드 모델이 추가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들도 있긴 한데요. 사실 니로가 올해 출시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 둘의 약간 시장이 겹친다. 네.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거는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립니다. 카니발의 하이브리드 모델이 등장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심지어 내년에는 카니발의 전기차, 아예 전기차 버전이 나올 예정이라고 하고요. 카니발 하이브리드가 딱 나오면은 아마 많은 가장들이 좀, 또 두 손 가동이 엄마 아빠들. 그쵸. 그래서 많은, 아빠들의 사랑을 받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차가 이렇게 큰데 전기차로 네. 운영이 될지도 궁금하네요. 근데 차가 크고 무게가 무겁고 약간 공기역학적으로 안 좋은 뭐 그런 단점들이 있긴 하지만은, 차가 크면은 일단은 배터리를 많이 깔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큰 차들이 전기차로 만들었을 때 좀 이점을 가지고 있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현재 카니발이 올해는 하이브리드 모델만, 내년에는 전기차까지 이렇게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SUV 시장에서 유일한 LPG 모델로 거의 독주를 하고 있는 르노 삼성의 QM6 LPG의 막강한 대적 상대가 올해 등장할 예정입니다. 바로 기아의 스포티지 LPG 모델인데요. 사실 르노 삼성의 QM6 르노 삼성 먹여 살린다 해도 좋을 정도로 많이 팔리고 있는 차량이거든요. 근데 뭐 마땅한 대결 상대가 없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 독식 상태였는데 과연 얼마나 기아의 스포티지가 많은 파일을 갖고 올 것인지 그에 맞춰서 르노 삼성은 어떤 대응을 보여줄 것인지 한번 기대되는 부분이 있고요. 많은 분들께서 기대하셨던 EV6 GT 드디어 올 하반기에 출시 예정입니다. 이게 하이라이트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이게 작년에 EV6가 처음 대중들한테 공개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보고 우와 하면서 약간 가슴이 웅장해진 영상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은 EV6가 딱 이렇게 있고 옆에 맥라렌 570 GT, 그다음에 뭐 포르쉐 까레라 911 타르가, 그다음에 페라리 캘리포니아도 있었고 람보르기니 우루스도 있었고, 그러니까 진짜 엄청 쟁쟁한 슈퍼카들이 이렇게 있었는데 거기서 드래그 레이스, 그러니까 일직선을 누가 빠르게 가느냐 대결하는 거예요. 네.
거기서 맥라렌에 이어서 2등으로 들어왔습니다. 우와, 자랑스럽네요. 네, 그 영상 보고 사람들의 가슴들이 다 웅장해졌죠. 와, 네. EV6, 갓 네. EV6. 네, 근데 거기 영상에 나오는 모델은 이제 EV6 GT 모델이었고, 이거는 현재 나오고 있는 EV6의 스포츠함을 이제 완전히 부각시킨 모델. 이거는 내년에 나올 거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저거 언제 나오나 막 이러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게 올해네요. 네, 그게 올 하반기에 나올 예정입니다. 현대 기아에서 올해도 수많은 신차들이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 잘 들어봤죠. 그런데 차는 현대차, 기아만 있는 게 아니다. 이 외에도 또 다양한 브랜드들이 또 신차를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그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저희가 2편으로 또 새 특집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